안녕하세요. 홍쌤이입니다. 오늘부터는 2차 과목 중 공법의 공부법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공부법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준비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그 과목의 특성을 알고, 두 번째, 출제 경향을 알고, 세 번째, 출제 경향에 맞게 공부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먼저 잡고 공부하게 되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은 공부의 집중도를 높여주어 정말 같은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의 클래스로 공부 시작 전 이렇게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과목의 특성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법은 민법과 같이 숲과 나무를 모두 공부해야 하는 2차 과목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또한 공법의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6가지 법률 용어 자체가 매우 생소하고 제 노트에 네모로 강조한 부분과 같이 그 흐름과 순서도 중요하게 출제되고 법마다 순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같은 것도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암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요. 3가지 계획은 보통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수립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기초조사만 보더라도 그 내용이 비슷하면서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 기본계획에만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는 절차가 없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와 같은 큰 흐름과 그 세부 내용 또한 기출되었고 이보다 더 자세하게는 아래 기반시설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등 체계와 세부 내용 모두를 암기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상당히 난이도 있는 시험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법도 암기 과목이지만 큰 체계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세부 내용을 암기해도 금방 잊혀질 만큼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을 먼저 세우고 나무를 채워가는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시험일을 기준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법은 시험장에서 점심시간 이후에 13시부터 시험을 봅니다. 13시가 되었다는 종이 울리면 앞에 3장은 중개사법, 뒤에 3장은 공법으로 된 한 묶음의 시험지를 풀기 시작합니다. 100분 안에 중개사법 40문제, 공법 40문제를 풀어야 하고 OMR 카드를 작성하는 데 10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1차 시험과 동일하게 90분 안에 80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읽자마자 지문을 보자마자 특정 키워드를 보고 틀린 지문인지 맞는 지문인지 또는 모르는 문제인지 바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바로 알기에서도 이미 공인중개사 시험은 1분에 한 문제를 푼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준비해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난이도 높은 공법을 어떻게 1분에 한 문제씩 풀 수 있을까요? 바로 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공부를 하면 가능해집니다. 공법은 크게 2가지 문제 유형이 있어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와 중요해서 내는 문제. 공법은 매년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보통 6문제에서 10문제가 출제됩니다. 즉, 지엽적이고 생소한 문제가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이 출제됩니다. 강사님께서 1년 내내 강의하시면서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곳에서 시험이 나올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잠시 2020년 31회 시험 공법 문제풀이 설명 중 강사님께서 공법 문제 유형에 대해 언급하신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3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였는데 틀려주세요 라고 아예 작정을 하고 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였어요. 기반 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있는데 그 제외되는 시설이 국토개법 시행령 별표에 별도로 따로 표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기본서를 쓸 때도 아예 안 넣었어요. 제가 안 넣으면 전국의 모든 교수님들이 다 안 넣습니다. 안 넣습니다. 제 교재 보고 다 쓰니까. 근데 그 안 넣는 이유가 저것까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것까지 외우면요. 여러분 20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를 안 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분들은 냈어. 틀리라고 낸 거지. 이게 중요해서 낸 건 아니라는 거야.
내년엔 안 나오겠죠. 영상에서처럼 강사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신 곳에서 얼마든지 문제가 나오고, 만약 이런 난이도 극상의 문제까지 공부하고자 하면 공법만 20년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틀리라고 낸 문제는 풀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절약한 시간을 중요한 문제를 맞추는데 더 할애하고 그 문제를 맞춤으로써 공법에서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에서 공법 40문제 중 6문제에서 10문제의 모르는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려운 문제를 잡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1분에 한 문제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맞출 수 있는 문제 또한 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에 연연해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공법의 첫 번째 문제 유형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막상 이러한 문제 유형이 있다는 것을 시험 전까지 인지하지 못한다면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는 공법 문제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매년 6개에서 10문제의 문제는 아예 공부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온다는 걸 모르고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데 모르는 문제가 2문제, 3문제, 4문제 연속해서 나오고 모르는 문제를 넘기다 보니 10문제가 되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A라는 사람은 분명히 망했다, 그냥 포기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누구나 연속해서 모르는 문제가 있고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불안하고 초조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B는 공법 문제가 매년 6문제에서 10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문제는 별 표시 후 바로 넘기고 남은 시간은 아는 문제의 모든 지문을 하나씩 확인하며 꼼꼼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별 표시한 문제를 천천히 다시 보며 신중하게 찍었습니다. A와 B 중 누가 더 긴장하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난이도가 높으면 10문제까지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아는 B가 긴장하지 않고 실력만큼 풀 수 있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문제 유형인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는 당당하게 찍거나 틀려도 두 번째 문제 유형인 기출문제만 완벽히 정복함으로써 합격 점수인 6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중요한 문제, 즉 기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출제 경향을 보면 공법의 출제 범위에서 정한 6개의 법률에서 늘 일정한 문제수가 출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12문제, 도시개발법은 6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6문제, 건축법 및 주택법에서 각각 7문제, 농지법은 2문제가 출제됩니다. 즉 6개의 법률을 동일한 비중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2문제가 나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가장 중요하고, 농지법은 2문제로 출제 비중이 가장 낮다. 그리고 나머지 법률은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제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매년 각 법률당 출제되는 문제의 개수뿐 아니라 기출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지문 또는 단원을 알 수 있어서 출제위원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법의 2가지 출제 유형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출제 유형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인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결국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문에서 묻는 키워드를 확인하고 이질적인 키워드를 골라내어 풀지 않고 넘어가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질문의 키워드를 통해 모르는 문제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회 공법 43번 문제에서 질문의 키워드는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이었습니다. 키워드를 보고 기반시설은 아는데 유발시설은 처음 듣는데? 라는 사고 과정을 바로 거쳐서 43번을 넘길 수 있도록 아는 것을 확실히 하면 모르는 문제는 확실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의 질문만으로도 모르는 문제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지문에서도 모르는 지문을 키워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30회 공법 42번 문제는 지문에서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내가 공부했던 첫 번째 있는 법에서 위반 제한 찾으라고 옆에 노트에 있는 내용이 암기되어 있던 가정하에 문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서 키워드는 비용, 부담시킬 수 있다. 노트에 비용,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럼 동그라미. 여기서 참고로 제 노트에 해당 내용이 파란색 굵은 글씨 밑줄 그리고 있다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 저는 노트를 만들 때 기출문제에서 몇 번 나왔는지 표시하여 단권화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지문은 파란색 굵은 글씨의 밑줄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3회 이상 빈출되었고 빨간 부분이 핵심 키워드였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즉, 중요한 지문은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뿐 아니라 계획 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안서? 내 머릿속에서는 제안서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 노트에서 컨트롤 F로 찾아보았지만 정리된 내용에는 제안서라는 키워드는 없었습니다. 그럼 일단 세모로 표시하고 3번을 봅니다.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리계획의 위반 노트를 보시면 결과 통보, 제한자에게 통보 보이시죠? 노트가 머릿속에 있다는 가정하에 위반의 처리 결과는 제한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그라미.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반 제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키워드는 위반 제한 대상, 해당하지 않는다. 노트의 반괄호 1번을 기억해서 기반시설, 지구계획,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지구의 행위 제한. 앞글자만 따서 기지, 산, 행이라고 외웠는데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는 위반 대상인데 지문에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오답. 42번 문제 2번 지문에서처럼 모르는 내용이 있어도 아는 걸 확실히 암기만 한다면 문제 푸는데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인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결국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질문이나 지문에서 키워드를 확인하고 이질적인 키워드를 골라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 중요한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은 바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단권화를 통해 빈출된 지문을 노트나 책에 표시하여 기출문제를 분석하였고 두 번째 유형인 중요한 문제는 결국 누가 빈출 지문 및 그 지문이 속한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하느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1회 시험 41번 문제에서는 수립권자를 묻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 노트에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굵은 파란색 부분은 파란색 밑줄로 표현하여 1회 더 빈출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고 공부할 때는 기출 지문을 통해 출제자가 수립권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해당 지문은 암기하고 나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모든 수립권자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암기할 내용을 확장해서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어떤 내용을 암기하기 위해서 왼쪽의 계획 수립 과정과 같이 개념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체계를 세우고 체계도의 세부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처음 공법이라는 과목을 소개할 때 숲과 나무를 동시에 공부한다고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큰 체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나무를 암기해도 금방 있기 때문에 기준을 먼저 세우고 나무를 채워가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법에서 체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데요.
체계가 존재함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과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기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료, 무료 인강 모두 체계도 특강을 따로 진행할 정도로 공법의 체계도는 공법 공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떠세요? 체계도를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제 의견에 공감이 되실까요? 체계도 특강의 경우 해커스 랜드프로 무료 인강인 공인모에서는 공법 체계도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회원 가입 이후에 PDF 자료를 다운받아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도 공법 체계도 특강을 들을 수 있는데요. 유튜브의 키워드를 공법 체계도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검색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랜드프로 고상철 교수님의 7강으로 구성된 영상, 박문각 배문환 교수님의 40강으로 구성된 영상 등 유명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강사님의 체계도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랜드프로 고상철 교수님의 경우 랜드프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유튜브에서는 별다른 가입 절차 없이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강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박문각 배문환 교수님의 강의는 밴드나 문자로 자료를 요청해야지만 강의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 수와 강의안을 받는 방식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강사님의 강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단계 공부하기 단계는 적극적으로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3단계 문제풀기 과정에서는 강의가 아닌 단권화된 교재나 노트를 중심으로 이해 및 암기를 완성시켜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단지 암기를 위한 최적화된 준비를 하는 단계임을 기억하시고 강의를 듣고 꼼꼼하게 필기하고 암기하기 좋게 표시하고 표를 만들어 보며 3단계 문제풀기 단계에서 혼자서 공부하며 참고할 단권화 교재를 만들고 암기를 위한 워밍업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공법 공부법을 요약하겠습니다. 공법은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2개의 문제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 유형은 40문제 중 최대 10문제, 즉 25%를 차지하는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 문제 유형을 위해 공부 과정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이질적인 키워드를 고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중요한 문제로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자주 기출되는 지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지문이 속한 개념, 다른 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 체계화를 통해 관련된 개념을 모두 철저하게 암기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클래스가 공법의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2차 과목 중 1교시의 시험을 보는 중개사법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